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룸입니다. 네, 아재 셋 룸인데요. 새 아재. 네, 아재돌룸 플러스.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주제는 대선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띄운 사진에는 약간의 공약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청년한테 얼마를 주겠다, 전 국민한테 얼마를 주겠다, 집을 얼만큼 공급하겠다, 돈 빌려주겠다. 비슷한 건 있네요. 주택 20만 원 공급. 250만 원. 250만 원. 반면에 윤석열 씨는 보유세를 낮추겠다, 양도세 낮추겠다, 43조 희망지원금, 규제 폐지, 대학 입시에 관한 것, 청년에게 50만 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외에도 최근에 어떤 것들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탈모? 네. 탈모 뭐지? 탈모 건강보험 적용하겠다. 그것 때문에 좀 이득은 좀 보긴 했어요. 주식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 두 명의 대선 주자 말고도 심상정 씨라든가 다른 대선 주자들이 일단 한창 공약을 이렇게 남발할 시기죠. 그리고 이 시기만 되면 그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게 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요즘에 대선 레이스의 관전 포인트를 뭘로 보고 계신가요? 승일님부터. 근데 예전보다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공약이 더 눈에 안 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공약이 그나마 공약이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메인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공약 이야기는 뒷꼭지고 앞에는 제가 나쁜 애다라는 헐뜯기. 그 이야기가 좀 더 큰 느낌? 그래서 이건 도대체 나쁜 놈, 덜 나쁜 놈 뽑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럴 생각이 들 정도로 네거티브 전략이 거의 메인이 된 상황이네요. 예전에 마치 그 삼김 시대도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 40대 때 나왔던 박정희랑 붙었을 때 그런 느낌의 선거 느낌이라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지금까지 봤던 대선 중에 가장. 알겠습니다. 효준님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가 왜 지지율이 높아졌나? 네? 그런 내용들이 조금 궁금하다. 나머지는 진짜 하도 이렇게 헐뜯는 얘기들이 많아서. 앞선 두 사람이 공백을 많이 만들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자리를 넓힐 수가 있겠죠. 네. 뭔가 확 마음 줄 수 없는 1, 2번이라고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개인적으로는 누가 됐으면 하는지. 이거 어쩔 수 없이 누굴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3월 달에는 뽑지 않더라도 누군간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나을까? 솔직히 둘 다 별론데. 네. 누가 되는 거를 예상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예상을 해서 누군가 될 거니까. 누군가 될 것 어느 사람이 될 것 같다. 될 것 같은 사람은 사실은 이재명이 될 확률이 좀 더 큰 것 같고, 그냥 그 전체 후보 중에 누가 됐으면 좋겠다, 그나마 좀 낫겠다는 건 안철수. 그분. 네. 안철수 씨에 대한 호감이 있으시네요. 그분의 지역구셨죠? 우리 동네 살아요. 네. 한 명도 살잖아 또. 네. 이준석 씨. 네. 저희 같은 아파트 단지 동네 친구라. 네. 동네 동생이네요. 아니 좀 별로 걔는 싫어서 걔는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재명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안철수가 차라리 그나마 낫겠다 싶습니다. 두 분의 답을 들으면 윤석열이 얼마나 그 여러 같은 지지를 까먹었는지, 그리고 안철수가
어부지리를 얼마나 얻는지 엉터리 두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안철수는 이미 까봤던 카드였고 기대치에 못 미쳤는데 그 카드만도 못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반증인 거죠. 그리고 윤석열이 조국 사태 이후에 큰 지지를 얻었던 걸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난 후에 얼마나 까먹었나. 그리고 민주당이 얼마나 이렇게 집요하게 또 자신들이 잘하는 이 선거판에서의 일들을 하고 있나, 뭐 그런 반증인 것 같아요. 후보로서의 매력을 따지는 건 이제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다 너덜너덜해지는 의미일 것 같죠. 네거티브로 인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사실 이 둘 중에 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누가 되든 엉망이다. 누가 되든 개판이고 저 사람들도 지금 너덜너덜해질 만큼 문제가 많지만 저는 정당을 보자 그랬죠. 저 정당이 어떤 정당들인가.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없어져야 됐었는데 이준석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윤석열이 이식을 해줘가지고 살아난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의 온갖 실정, 지금 아직 밝혀지지 못했던 지금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민심을 잃은 민주당, 그런 판에서 뭐 어딜 고른들 우리가 덜 나쁘자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닌데 좋아지려고 정치를 하는 건데 이미 한국의 미래는 아쿠아일로이고 희망은 물 건너간 게 지금의 대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딱히 뭐 어느 쪽을 응원하거나 하는 그런 좀 신나는, 어느 한쪽 편들면 신나잖아요. 스포츠 경기 볼 때도 내가 응원하는 팀이 하나 있어야 신나지. 그래서 의식적으로 어떤 게임 볼 때 어느 한 팀을 정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지금 선거판에 국민들도 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상대방 욕하는 거에 막 열을 올리는 거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씁쓸한데, 더 씁쓸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TV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라디오라든가 보면 시사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많이 하죠. 양 정당의 후보들이 아니어도 지지자들, 정당 사람들, 아니면 언뜻 보면 중립인 것만 같은 뭐 교수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논객들 나와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한숨이 나와요. 지금의 정치 수준, 이 정치 구도, 그 안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정치가 그런 건가? 그 게임 한 판 하는 거, 선거 한 판 하는 게 정치의 전부인가? 정치는 사실 나라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논객들, 패널들이 없습니다. 다 저 판에서 어떻게 할 건가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 제가 그런 토론들을 보고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정치판이 엉망인지도 모르고 그 정치판에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어디 편들고 어디 헐뜯고 하고 있는 그런 논객들, 지지자들, 그 정치권 언저리의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고 가지둘름을 열심히 찍는 이유는 국민의 수준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높아졌는데 정치권 수준이 개판이라 이 미스매칭,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작용이 아니죠. 그 자체로 엄청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미스매치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수준이 정말 높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지금의 우리의 정치판과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저 정도인가? 이 정도인가? 그러면 오산인데? 다 나가리인데?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정치판을 좀 듣다 보니 와, 여기는 정말 상종을 못할 수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만히 있으면 그 상종 못할 수준의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뭔가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순신 프로젝트는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고 그런 분들이 힘을 모을 수 있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대선을 보면서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누구를 뽑아야 될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정도로 암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그래도 정치를 하기에는 혹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이순신 프로젝트를 뛰어들기라는 얘기도 아니죠. 한번 알아보시라. 와서 한번 보시라. 같이 알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키지 않는 분들은 능력이 되시면 이제 이민을 준비하시는 게 탈출을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지금 이 대선판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비판을 넘어서서 좌절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가장 나이가 많으니까 뭐 그래도 대선은 가장 많이 했잖아요. 한두 번 뭐 더 한 거겠지만 이번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누구를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도 힘들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미크론의 변이도 지금 한참 상고로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선택을 어려운 후보를 두고 어렵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와이프가 물어보면 누구를 찍으라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선거 전에 했던 뭔가 좀 업돼서 의식적으로라도 좀 흥을 내서 만들었던 영상들의 제작은 어려울 것 같아요. 흥이 나지 않기도 하고 어떻게 돼도 한국의 앞날은 지금 뭐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거기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국민들 일반한테 널리 퍼지고 그 결과로서의 뭔가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한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의 모든 한국의 앞날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이 선거에 관련된 거는 이 정도가 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